깊은 숲속 한밤중에 정막을 깬 것은 사슴의 숨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빛 아래를 가로지르는 날렵한 그림자, 길고 날씬한 팔다리, 단단한 근육,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날카로운 눈빛. 그녀가 활을 들어 화살을 날리자 짧은 비명이 울려 퍼졌고 멀리 있던 사슴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사냥과 달, 그리고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였죠. 그녀에게 사랑이란 불필요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귀찮은 감정이었죠. 아르테미스는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으며 신들이 연애 문제로 싸울 때도 우아한 미소를 짓고는 사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꼭 지키겠다던 그녀에게도 단 한 번 운명처럼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즈우스의 바람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의 왕, 번개와 하늘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 하지만 여자를 밝히는 그의 본능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즈우스는 수많은 연인들을 두었고 이번에 그의 눈에 띈 여인은 레토,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여신이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늘 똑같았죠. 아름다운 레토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당신 하나뿐이요. 문제는 그의 합법적인 아내가 바로 헤라라는 점이었죠. 즈우스의 내연녀 레토는 결국 즈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헤라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잔인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해주마. 하늘도 바다도 대륙도 모두 레토를 거부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떠도는 레토. 진통만 계속될 뿐 쉴 곳을 찾지 못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밀어내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죠. 결국 레토는 즈우스의 형제인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섬을 솟아오르게 해 레토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델로스라는 작은 섬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아르테미스였죠.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어떨까요? 울고 눈도 못 뜨고 엄마 품에 안겨야 겨우 안정을 찾죠.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도 알았죠. 동생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렇습니다. 어머니 레토는 아직 둘째 아이 아폴론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신생아였던 아르테미스는 곧장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죠.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땀을 닦아주었고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산통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산파 역할을 하며 쌍둥이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죠. 그렇게 태어난 아폴론. 이 순간부터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일 뿐 아니라 출산과 여성들의 수호자 역할도 함께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누구보다도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난산일 경우 아르테미스가 산모와 아이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믿었으며 분만 중에 산모가 죽으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살을 쏘아 죽인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아르테미스는 올림포스에서도 가장 독립적이고 강한 여신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즈우스에게 영원히 처녀로 남겠다라고 선언했고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죠. 아르테미스는 평생 남자들을 멀리했고 그녀의 신전에서 일하는 님프들과 여사제들도 같은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는데요.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님프 칼리스토는 순결을 서약했으나 아르테미스로 변장한 즈우스에게 순결을 빼앗겨 임신을 하게 됩니다. 칼리스토는 처벌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감추었지만 여름날 사냥을 끝내고 다 함께 목욕을 할 때 그만 들키고 마는데요. 칼리토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신 무리에서 추방되었죠. 아르테미스에게 사랑이란 사냥보다 못한 감정이었고 연애를 하느니 차라리 활과 화살을 더 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리온. 오리온은 신들조차 인정한 뛰어난 거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쏜 화살을 단번에 피했고 그녀가 쫓던 사냥감을 먼저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를 동등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도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은 함께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처음으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죠. 그녀를 정복하려 하거나 그녀의 미모에 넋이 여신으로만 떠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냥을 즐기는 동료, 그리고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즐거워졌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감정에 솔직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죠. 그가 없으면 숲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그가 웃지 않으면 사냥이 따분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관계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쌍둥이 동생 아폴론이었습니다. 오리온은 위험한 남자야. 아폴론은 처음부터 오리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의 자유롭고 순결한 삶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누구보다 독립적인 존재였고 인간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리온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죠. 설마 아르테미스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 아폴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신들과 인간들의 욕망으로부터 초월한 존재로 남기를 바랬고 오리온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을 원치 않았죠. 아폴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리온이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아폴로는 아르테미스에게 다가가 그녀의 사냥 실력을 얕잡아 보듯 말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의 작은 점 보여? 너가 그렇게 사냥을 잘한다면 저것도 맞출 수 있겠지? 아르테미스는 주저없이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푹.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화살을 맞고 작은 점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닷속에서 떠오른 것은 오리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쏜 화살을 후회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로 누군가를 잃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폴로는 침묵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죠. 그러나 아무리 신이라도 죽은 자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리온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죠. 아르테미스는 아버지 즈우스를 찾아가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밤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오리온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이 죽고 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 한쪽이 텅 빈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리온을 하늘의 별로 만든 것은 단순한 애도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뒤늦게 깨달은 감정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반드시 뜨거운 감정과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